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네, 그제만 해도 날이 참 따스하고 봄날씨 같은 두꺼운 이제 외투를 입었을 때 좀 불편했었는데 어제 오후부터는 다시 추워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 새벽에도 좀 기온이 확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옷을 잘 챙겨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바람 속에 추운 바람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봄바람의 냄새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대학 2월 말 대학 그 졸업 시즌을 앞두고 항상 꽃샘추위가 한번 오죠. 그런 시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효리 씨가 국민대에서 대학 졸업식에 강연하는 모습, 축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한번 봤습니다. 한번 재밌게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끝맺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말들은 참 중요한 삶의 그런 모티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테슬라의 반등이었다. 2차 전지 반등.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의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 바닥을 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생산 공장의 가동, 리튬의 이러한 모습, 수요 증가, 다음에 이제 재고가 조금씩 감소하면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섞여서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이 크게 올랐는데 오늘도 테슬라가 이 앞장을 서면서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가 왜 상승을 했는지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 전날 여러 가지 법원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컸는데 그 이후에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매력 포인트 이 정도인데 뒤에서 잠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윗꼬리를 조심하자.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동안 IT, HBM, CXL, 초전도체, 어제는 비트코인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리딩을 하면서 이제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온기가 확산이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강세장의 중간을 넘어설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 이후에는 항상 대꾸받고 침체가 온다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건 나중 문제이고 2월, 3월까지는 즐기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가 0.83% 상승, 나스닥 0.15, S&P 500 0.48. 한 30분 전인데 어떻게 막판이 끝날지 모르지만 하락하면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역시 핵심의 경제지표는 미국 소매판매다. 소매판매 전월비도 있고 전년비도 저는 전년비로 봤는데 0.65% 상승밖에 하지 않았다. 지난달이 5.59, 이번 달은 0.65, 전년비에서 0.65%밖에 상승하지 않으면서 좀 심각한 모습이 나타났죠. 갑자기 이렇게 계속 4%, 5% 전년비 YY로 상승하다가 0.65로 꺾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시장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업수당 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2천 명이 나왔는데 시장은 22만 명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고용과 이러한 소비 실질적인 고용이 좋다는 것은 소비가 괜찮다는 건데 이렇게 소매 판매는 꺾였지만 고용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 믹싱되며 밸런스를 맞춰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월 소매 판매 전월비는 0.8%밖에 상승을 하지 않으면서 1년 내 하락폭이 컸네요. 네. 미국 1월 수입물가 전월비 0.8%, 2년 내 최대폭 상승했다. 수입물가가. 미국 주간 실업수당 보험 청구 건수 21만 2천 명 예상을 하회를 했다. 애틀란타 연은이 4분기 GDP도 3.4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색깔이 살짝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뒤집어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살짝 높이고 있다. 3월은 물 건너갔고 5월과 6월이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 토대, 심리적 토대와 연관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지난 4분기 GDP가 0.3% 감소, 기술적 침체에 진입했다.
일본의 4분기 GDP 0.4% 감소, 세계 4위로 밀려났다. 세계 부자 AI로 재산을 더블렸다. 30명 순자산이 올해 165조나 증가를 했다. 대단합니다. UBS 원자재 투자 중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이다. 왜 원자재 투자가 매력적인지,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에 배팅을 하면 원자재 투자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리 쪽에서 뭐 수급이 주로 공급이 좀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여기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원자재가 지금 시장에 핫한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였던 달러가 오늘은 살짝 약세의 모습을 보였네요. 104.205포인트. 네, 미 국채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658, 1bp 하락했네. 1bp.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는 4.244, 2.1bp. 오늘은 하락은 했으나 크게 하락은 하진 않았다. 그러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WTI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2.22% 상승.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의 전쟁이 멈추지 않고 확산이 되고, 미국이 러시아가 제안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 조약을 거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불안의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확산해가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유가를 계속 상승으로 이끌고 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78달러까지 유가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CPI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유가가 70달러대로 좀 붙어야 되는데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 주가 한번 봅시다. ARM은 7%나 상승을 했습니다. 133달러, 150달러가 이제 지난번에 찍고 한 20%까지 빠졌다가 어제 그제 한 10% 가까이 올라오는데 어떤 모습일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ARM의 저전력 반도체 설계 기술,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저전력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시장에 어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주요 빅테크들이 자기만의 전부 회사 내재화시키는 그런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ARM 기술이, 반도체 설계 자산이 더 많이 쓰였으면 쓰였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호재들이 작용을 하면서 ARM이 올랐는데, 여기 이제 샘 얼트만이 상당히 많은 어마무시한 돈을 AI에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할 것이다, 돈을 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ARM을 수익률을 끌고 올라갔는데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저는 일단 2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총 기준으로는 300조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는데 커다란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악재들만 있었는데 테슬라는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의 가격을 바닥으로 봤다, 이러한 기술적 반등의 의미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기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제자 둘러싼 경영진 리스크는 누구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 10주 가진 사람이 법원에 고발을 했다는 거죠. 9주를 가진 소액 투자자가 테슬라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이 소액 주주는 테슬라 이사회가 무슨 이유로 앨런 머스크에게 엄청난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지급한 건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문제의 보상 어그리먼트는 2018년 테슬라 주주통회를 통과를 했다. 앨런 머스크가 시가총액이나 매출 등 12개 목표를 줬는데 이 목표를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테슬라의 주식을 약 1%씩 받는 그러한 보상 패키지였다는 거죠. 2022년 목표를 모두 달성한 머스크는 약 55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받았다. 하지만 소송을 건 소액주주는 유례없는 수준의 고액이다. 앨런 머스크가 이사회에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을 했고 2022년 10월 법원에서 판단을 맡겼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 델라웨어 주 법원은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왜 그렇게 보상을 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으로 우리 또라이 테슬라 앨런 머스크를 빡치게 한 거죠. 속된 표현으로. 재밌는 소송입니다. 어제 좀 높게 상승했던 AMD는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도 1.4%, 21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올라가든지 이익 실현 물량으로 하락을 하든지, 이게 하락을 한다면 우리 IT와 HBM이나 CXL이나 이런 관련주들에게 나름대로 좀 쿨링시키는 기술적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핵심 그런 날짜가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짝 그 이익 실현 물량이 미리 나오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는데 올라가다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727.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0.99, 뭔가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애플은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인라인디는 꾸준히 상승해서 올라오는 757달러까지 759.25달러까지 야금야금 상승해오는 인라인딜리의 그 진격의 그 뚝심의 모습, 그렇죠? 우리 그 비만 치료제의 모습이 제가 봐서는 올해는 한 번 더 중하반기 넘어가서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27% 상승, TSMC도 0.61% 상승하며 반도체는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지만 살짝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그렇게 오르던 오늘은 마이너스 0.05% 하락하며 51,659달러를 기록하는데 이제 5만 달러가 바닥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도 새로운 계단식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뚝심 있는 모습을 비트코인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나라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어제 막 치고 올라오던데 그러나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모 애널리스트가 금리 상승은, 지금 미국의 금리 상승은 특히 소형주에서 가혹했다, 미국을 든 거죠. 미국 소형주들이 금리 상승에 좀 뭔가 피해를 좀 많이 받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크 업종의 이익은 양호하다. 4분기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2024년 테크 섹터 EPS 추정치는 상향 조정됐다. 매출 기준을 보더라도 전체 지수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I에 기반한 이익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다. 전일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아마존, 구글을 넘어 미국 시장 3위를 기록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금리 상승의 여파만을 좀 따로 떼서 보면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닌 유틸리티, 부동산 섹터와 중소형주에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 피해가 실제로 S&P 500 지수와 달리 S&P 600 지수라는 게 있는데 500 지수보다 100개를 더 늘린 거죠. 밑으로 더 시총이 작은 걸 100개를 포함하면 금리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금리가 오르니까 얘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CPI 발표 당일에도 3.6% 하락해 1.4% 하락한 S&P 500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즉 CPI, 금리 이런 것에 있어 소형주들이 충격을 좀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S&P 500과 S&P 600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중소형 기업들이 이자 비용이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S&P 600 기업들은 이익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더 낮은 이자 보상 배율을 가졌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은 에비타를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S&P 500 이익 추정치가 살짝 다시 꼬리를 들고 턴을 하긴 했습니다. IT는 여전히 높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여전히 좋습니다. 구글, 아마존 시총을 넘어서 엔비디아가 3위까지 올라왔다. 우리 엔비디아가 3위까지 올라온 거죠. 네. 첫째 이제 구글이 1등, 아마존이 2등, 엔비디아가 3등인데 거의 비슷하게 이제 붙어 있는 모습, 뚝심 있는 모습. 엔비디아가 세상을 바꿨던 거죠. 이게 S&P 500 이자 보상 배율인데 거의 9배 가까이 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S&P 600은 4배 이하에 있는 모습. 이자 보상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크레딧 리스크에 약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보통 한 배가 나오면 좋은데 일단 4배, 3배 후반대인데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금리 상승에 더 취약한 S&P 600. 그렇죠. 500보다는 600이 더 많이 꺾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PI가 발표된 날. 이제 시장은 21일 엔비디아가 중요하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해. 여러 번 강조를 하죠. 높아진 S&P 500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핵심이다.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은 S&P 500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S&P 500 지수의 12개월 포워드 퍼는 약 20배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 고점이 21년보다도 낮은 상황이나 당시에 비해 높아진 금리 내매를 감안한 일디계 기준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심리적으로도 CNN Fear and Greed 지수가 73을 기록해 극단적인 탐욕 국면 직전 수준에 위치해 있다. 앞으로의 충격이 더 취약하다는 의미다. 단기적으로 오늘 21일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핵심 변수이다. 엔비디아의 핵심인 AI 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만큼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빠그러진다면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PBR에 관심을 갖는데 미국은 퍼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 지금 20.5배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강할 때 22배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평균 21배가 이제 가장 기준인데 20.5배로 아직까지 여유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S&P 500은 24배까지 그렇죠? S&P 지수이고, 네, 이게 퍼는 20.5배까지 있습니다. 일득의 기준, 일득은 퍼의 역순이죠. 주식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S&P 500이 이제 꺾여 내려오죠. 일득갭이. 네. 매그니피션트 7도 올라가다가 이제 멈춰 있는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목에 차 있다, 차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관성에 의해서 생각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고 하락할 때는 관성에서 더 많이 하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어떤 수치적인 수준 때문에 시장이 꺾일 것 같지는 않다. 너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5월 초까지 셀인 매이 전까지는 제가 봐서는 강세장의 스탠스를 두고 춤을 춰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1조 8,253억 달러, 알파벳이 1조 8,218억 달러, 아마존이 1조 7,760억 달러 이렇게 이제 시장이 나와 있는데 거의 엔비디아가 알파벳을 이겨버리는 그런 모습, 네, 거의 1등에 다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게 미래에셋에 만든 자료인데 제가 보니까 EPS를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렇죠. 25년 이후에는 좀 정체되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절대적인 수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주식은 미분이라 했죠. 한 전점에서 속도, 거리, 강도가 중요한데 이 강도 기울기가 꺾인다면, 네, 이렇게 급한 기울기에서 이 정도 기울기라면 향후에는 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네, 이 부분이 뭐 최고죠. 네, 게이밍, 전문 그래픽 시각화, 자동차 관련 그런 반도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익이 생각보다도 시장에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네, EPS도 보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제 주당 4.57달러 이걸 기다리는데 이 수치를 좀 잘 기억하십시오. 시장에서 예상은 4.57달러다. 지난 분기가 4.02달러이고 근데 갈수록 이 기울기가 이제 약해지죠. 네, 기울기가 약해지는 모습.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기울기가 약해지는 모습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됐다. 2분기부터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 들어가 봅니다. 어제부터 리튬 가격 안정과 테슬라의 주가 반등으로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핫하게 올라오는데 오늘 테슬라가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엔비디아 등이 21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살짝 먼저 성급한 사람들의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슬로우해지는 모습, 이게 오늘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은 저 PBR 여풍이 좀 식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며 이 틈을 타서 그동안 HBM, CXL, 로봇, 초전도체, 리튬, 비트코인 등 빠르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침투하며 온기가 확산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마지막 단계로 와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확산이 된 이후에 꼬그라지더라. 그렇지만 이 확산 단계가 바로 거꾸로 찌지는 않고 한 1, 2분기는 더 가는데 셀인 메이 5월 초까지만 먹고 그 다음 좀 쉬자. 시장 1월 CPI 상승을 일시적 노이즈로 치부하며 탐욕을 지속 품고 있으며 이러한 연초 강한 상승세는 당분간 관성에 의해서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제 이 상승의 열기를 식혀줄 브레이크에 대한 공포보다는 어느 섹터에서 어떻게 더 많이 먹을 것인지 이 부분으로 사람이 탐욕이 커지는데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21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수준과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일 것이다. 거꾸로져서 박살나든지 한 번 더 추가 상승하든지,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조심하고 싶다, 이런 어떤 동물적 본능이 약간 발동을 하고 있는 거죠. 2차 전지에 대한 오늘 강한 반등으로 반도체나 IT나 HBM이 오늘 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지, 하락에서 거꾸러질지 아니면 추가 상승할지, 같이 상승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2차 전지와 이런 것들 관련된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한다면 HBM이나 소부장이나 CXL이나 AI 관련 종목들은 좀 슬로우 다운 해질 가능성은 있다. 이 부분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어제부터 이제 계속 솔브레인 좀 좋아 보이고, GST, 액침, 칠러 이런 것들 기술들, 뭔가를 식히는 쿨링 기술들, 이런 것들이 미래의 기술 변화에 대해서 핵심은 아니지만 관련 종목들이 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꾸준히 분할로 매수해서 장타로 가져가면 먹을 것 같다. 솔브레인 같은 건 저는 한 8만 원 정도 보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말에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테슬라의 상승으로 인해서 2차 전지와 관련 기업들,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친구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단타든 관심 종목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입니다. 네, 오늘 잘 마무리하고 좀 올라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가진 주식만. 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네, 일요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좀 추우니까 옷을 좀 따뜻하게 준비해서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